태양과 그 주위를 두는 8개의 행성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그 중심엔 거대한 항성, 불타는 별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말 그대로 태양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무게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이죠. 숫자로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성의 무게를 전부 합쳐도 그 합계는 태양계 전체의 고작 0.14%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0.14%의 질량 가운데에서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4개의 행성이 99%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매일 투닥거리고 사소한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작은 행성의 비율은 태양계 전체에서 고작 0.00003%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은 이 태양계에 대해 그리고 그 중에서 태양에 관해 아주 조금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우주의 시작과 태양의 탄생. 시간이 우주에 존재하기 전 그 찰나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던 무의 공간에 갑자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 찬 점 하나가 폭발합니다. 우리는 이 경이로운 시작을 빅뱅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우주가 탄생하고 채 1초도 지나지 않았을 때 공간은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팽창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인플레이션, 즉 급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이 팽창이 어느 정도였냐고요? 원자보다 작았던 우주가 눈 깜짝할 새에 은하계보다 더 거대해질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35초, 0점하고 0이 35개나 붙는 찰나의 시간 동안 우주는 최소 10의 26승배에 커져버린 것이죠. 우주는 점점 더 거대해져 갔습니다. 동시에 서서히 식어갔죠. 그리고 90억 년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거대한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만이 떠돌고 있었죠. 그런데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평화롭던 구름에 거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하면서 강력한 충격파를 보낸 것이죠. 이 충격으로 인해 얌전하던 가스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뭉치기 시작합니다. 자, 잠깐. 가스구름이 무엇일까요? 우주 공간을 보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아주 거대한 규모로 높은 밀도의 가스와 먼지가 모여있는 커다란 구름 덩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자로 이루어진 가스구름, 분자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분자 덩어리가 둥둥 떠있는 구름이 존재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중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 가스가 점점 더 빽빽하게 모여들자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눈덩이가 굴러가며 주변을 집어삼키듯 말이죠. 그렇게 태양은 탄생 직후 주변 물질의 99%를 혼자서 싹쓸이하며 몸집을 불려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중심 온도가 1000만도를 넘어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해 융합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핵융합의 불꽃이 터진 것이죠. 태양계의 엔진이 처음으로 시동을 건 순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님, 태양이 태어났습니다. 태양계의 대장, 태양. 태양계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태양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과 위성, 소행성, 가스와 먼지까지 전부 긁어모아도 태양에 비하면 말 그대로 티끌이기 때문이죠. 네, 사실 태양계는 행성들이 태양을 도는 구조라기보다 태양 하나에 나머지가 먼지처럼 딸려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태양의 지름은 약 139만 2,000km로 지구 지름 약 12,742km에 약 109배에 해당합니다. 에이, 고작 109배밖에 안 되냐고요? 하지만 부피를 비교하면 지구의 약 130만 배에 달합니다. 태양이라는 커다란 주머니에 지구를 빈틈없이 가득 채운다면 약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압도적인 덩치만큼이나 태양의 중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강력한 중력이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을 붙잡아 태양 주위를 돌게 만듭니다. 만약 어느 날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태양의 빛과 중력파도 사라질 테고 지구는 약 8분 20초 후 궤도를 이탈해 튕겨나가 칠흑 같은 우주의 미아가 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태양이 갑자기 없어진다 해도 다행히 지구가 즉시 얼어붙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마치 난방이 잘 된 방처럼 서서히 식어가며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삶을 돌아볼 시간 정도는 있겠네요. 사실 태양은 고체가 아닙니다. 만질 수도 밟을 수도 없는 거대한 플라즈마 덩어리입니다. 플라즈마가 뭐냐고요? 보통 물질은 온도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기체에 엄청난 열을 더 가하면 플라즈마 상태가 되죠. 너무 뜨거워서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떨어져 나가 자기 마음대로 떠다니는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 즉 물질의 제4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번개 역시 공기가 순간적으로 극도로 높은 온도에 도달하면서 기체가 이온화되어 플라즈마 상태가 된 현상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태양은 코어의 수소가 핵융합하여 생기는 1500만 도의 뜨거운 열이 바깥으로 나오려는 힘과 거대한 중력 때문에 안쪽으로 무너지려는 힘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며 뜨겁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과 팽창 압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정력학적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때 태양은 전자기파 형태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다양하지만 주요한 것은 가시광선,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등이죠. 그리고 우리 눈이 하필이면 태양이 내뿜는 수많은 에너지 중 가시광선만을 감지하도록 진화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태양이 가장 많이 내보내는 에너지가 바로 가시광선이기 때문이죠. 태양이라는 거대한 조명에 눈의 주파수를 맞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방출 과정에서 매초 약 400만 톤의 무게가 사라지는데요. 400만 톤이면 축구장 수백 개 분량의 에너지가 매초 사라지는 셈입니다. 근데 이러다 태양이 없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워낙 덩치가 커서 앞으로 50억 년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그럼 50억 년 후 태양은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로 변할까요? 아쉽지만 태양은 블랙홀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질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자들이 밀어내는 힘으로 버티는 백색 외성이 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백색 외성의 외자가 외소할 외입니다. 우리 대장님이 외소하다고요? 네, 택도 없이 작습니다. 또 별이 수명을 다하고 블랙홀로 붕괴하려면 단순히 태양에 비해 몇 배 무거워진다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여도 고작 중성자별로 변할 뿐이죠. 중성자별은 폭발 후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져 중성자들로만 이루어진 별을 뜻하는데요. 질량이 태양의 최대 10배까지도 되지만 크기는 고작 10km 남짓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농담으로 중성자 별을 한 티스푼 정도 뜨면 무게가 무려 10억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는 코끼리 5만 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만일 별이 태양보다 최소 20배 정도 크다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홀은 크기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부피는 없지만 한 점에 별 전체의 질량이 그대로 들어있어 말 그대로 밀도가 무한대이죠. 어떤 힘으로도 중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한히 수축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태양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 비추는 거대한 대장님이지만 우주의 체급 싸움으로 들어가면 사실 체격이 꽤 작은 편에 속합니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게우스만 해도 태양의 약 1000배 크기이죠. 그리고 우주에는 이 베텔게우스 녀석보다 훨씬 큰 별도 셀 수 없이 존재합니다. 태양은 분명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빛을 주고 열을 주고 지구를 궤도에 묶어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죠.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물러나 시선을 넓혀보면 이 태양조차도 우리 우주에서 아니 우리 은하에서조차 특별한 더 원이 아닙니다. 은하수 안에는 태양과 비슷한 별들이 수천억 개가 존재하고 태양은 그중 하나, 그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에 불과하죠. 우리에게는 전부인 태양이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는 원 오브 댐, 많은 별들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는 허무주의적 관점을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렇게 태양의 평범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평범한 별을 품은 우리 태양계가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기적인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는 태양계라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여정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부터 불타는 궤도를 도는 행성 수성입니다.
겉보기엔 작고 조용해 보이지만 가장 극단적인 환경을 품고 있는 행성이죠. 앞으로 우리는 수성에서 시작해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태양계 미지의 영역들,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까지 태양계의 모든 곳을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